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대개 정기 여론조사는 주 후반에 실시를 해서 매주 월요일경에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도 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한 결과인데 지난 3일과 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1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43.7%였고요. 2위가 국민의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43.7%, 이러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네 이럴지 모르지만 이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만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한 것은 이 전주보다 이재명 대표가 2.3%포인트가 올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장관은 2.1%포인트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1.2%나 나왔습니다. 1.2%.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0.8%가 씩이나 나왔어요. 김부겸 전 총리도 많이 나왔어요. 0.7% 나왔습니다. 0점은 사실은 조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한 명만 넣고 하다 보면 좀 심심하니까 넣어봤더니 아니 김경수가 0점, 김부겸 0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는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2.1%, 2.3%가 지난주보다 올라갔다. 이 부분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언론들마다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깎아 먹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죠. 언론들은 지금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어제 오후부터 이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 신문 지상을 거의 뒤덮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금 이렇게 좀 디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지 아주 재밌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불쇼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가결될 때를 보면 149표가 찬성을 했고 136표가 반대를 했었는데 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반란표가 40표 내외, 그러니까 한 40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죠? 불과 1년 반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하기를 당내 반란표 40표요. 이에 대해서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는 그 전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당내 비명계 어떤 인사가 이야기해 준 날짜 그리고 검찰이 그때 그걸 체포동의안을 낸 날짜 이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시기가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특정을 했는데 2023년 6월에 당내 유력한 분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사법 처리가 될 테니까 당신은 당대표를 그만둬라. 당을 위해서 사퇴하라. 그러면서 시점도 딱 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사퇴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당내 인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하면 봐줄게. 사퇴하면 봐줄게.
사퇴 안 하면 동의해가지고 너 구속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특정 날짜와 검찰의 이 타임라인, 이게 대충 맞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장 청구 시점과 그 사람이 너 이때까지 사퇴 안 하면 너 그때 구속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맞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과 좀 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리고 4년 2024 그 다음 해죠. 2024년에 총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결파들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원 여론조사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상호평가, 여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좀 탈락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으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공천에서 당원들이 너는 아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각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엄청 이재명 대표를 까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충 좀 나이브한 유튜브에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대충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한 당의 대표고 제1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고 대권주자 1위고 내일 모레면 대통령 될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이 지난 2023년 9월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지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그것을 딱 박아준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합을 이야기하고 지분을 요구하는 듯하고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을 친 것이다. 나 다 알아요. 나 다 알고 있어. 2023년 여름에 너희들이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러지 맙시다. 적당히 합시다. 이거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홍 글씨는 어디에 가지 않는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자기 당 대표를 검찰한테 우리 당 대표 잡아가세요 라고 동의한 사람, 당신은 영원히 주홍 글씨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설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가겠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았다. 그런 거겠죠.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기 당 대표를 검찰한테 검찰 아가리에다 탁 집어넣고 이거 잡아가세요 라고 가결시켜준 거잖아요. 다행히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기각시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1당 대표가 반드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내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서운하죠. 그래서 나 이거 잊지 않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요즘 하도 비명계들이 설치니까 좀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내 비명계 모임 여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 대표 잡아가세요라고 가결한 것이 경악할 일이지. 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 회고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나 안 잊어먹었거든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경악할 일입니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이죠. 왜 이재명 대표가 안 잊어먹고 있다고? 야 완전 후덜덜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본인들이 경악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말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그랬던데 막말은 아니잖아. 막말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 막말로 안 비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재명이가 뒤끝 장렬이네. 야, 그거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큰일 났다. 이거 경악한 거지. 그러니까 사과하라 막 이렇게 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당내 유력 인사 아마 비명계를 이끌고 있는 거의 자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실 와서 대표한테 너 6월까지 그만둬. 안 그러면 너 구속시킬 거야.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바로 9월에 가결시켜버려. 그래서 검찰 아가리에다 이재명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타임 스케줄을 딱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하고 무슨 이렇게 좀 짰나? 왜? 이재명 너 이날까지 사퇴해라고 정해준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뭐 저승사자나 되는 양. 근데 그것과 검찰이 영장 친 날이 같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 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찾아가서 이재명 너 그만둬 안 그러면 구속시킬 거야. 그 정도만 한 게 아니야. 그쪽 비명계 인사들이. 2023년 2월에 고민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고민정. 야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은 장담하기 어렵다. 즉 단언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국회의원의 말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재명은 구속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늦여름이나 초여름쯤에 판단이 날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9월이니까. 그것은 늦여름이고 초가을입니다. 시기가 너무너무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의심할 수 있죠. 고민정이가 무슨 뭐 역술인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그 시기를 어떻게 딱딱 맞추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민정은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언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시기가 맞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갑자기 비명계에서는 사과하라 막 이런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네? 이거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타임라인을 다시 돌려보면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박광원입니다. 박광원 대표. 근데 박광원이가 24일 동안이나 단식 투쟁을 해서 거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 병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추정해 볼 수 있죠. 원내대표, 비명계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비명계 원내대표가 병상으로 찾아갔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너 물러나. 안 그러면 너 구속이야. 이거 최후 통첩이야.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빡친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박광원이는 이게 가결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긴 합니다. 그런데 가결되자마자 물러났다면 이 사람도 의심을 좀 덜 받았을 거야. 내가 진짜 책임질게. 원내대표로서 내가 우리 의원들을 표단속을 못했어. 너무 미안해. 그럼 사퇴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곧바로 사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옛날 기사 찾아보세요. 바로 한 게 아니라 의원총회가 열리고 막 난리 법석이 나고 민주당이 들썩들썩 할 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나 사퇴할게요. 왜? 그쪽 입장에서는 이미 다 자기들이 하고자 한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앉아 있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박광원이도 슬그머니 사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이 뭐 약간 서운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을 다 속창했습니까? 지금도 국회의원인 사람 많잖아. 고민정이도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민주당의 당내 분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잖아요. 고민정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은 이미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이. 엊그제 한 말이야. 그거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고민정이가. 지금도 그런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민주당을 안 나가고 있죠? 그 말은 앞에 민주당이라는 말을 하고 민주당이라고는 붙였지만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붙이고 싶었겠지. 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최고위원을 했던 고민정 당신은 책임이 없냔 말이야. 당신 책임도 크지. 만약에 망한다면.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율 막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까?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 김경수. 이 친구도 뭐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처음에 뭐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이랬더라고요. 사과하라. 왜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냐. 요즘 올해 사과도 되게 비쌌어. 사과 너무 비싸던데. 하나에 10,000원 넘었다. 임종석이도 또 뭐 이재명을 뛰어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재명 뛰어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응? 딱 뭐 짝이 가서 어디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갖고 와봐. 뭐 박용진이도 이재명 추대하면 망한다는데 누가 이재명을 추대한다고 했냔 말이야. 당원들이 나중에 다 경선 투표할 거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경선 투표할 거고. 그게 추대야? 네가 하면 그러면 너는 국회의원 추대됐냐? 똑같은 거 아니야? 논리가? 표로 됐잖아. 그럼 이재명도 표로 된단 말이야. 이게 이들 입에서는 여차하면 망한다는 말을 자꾸 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말이 곧 생각이 돼. 생각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운명이 된단 말이야. 자꾸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런 말은 고사 지내는 거잖아. 지금 망하라고. 민주당 내 인사라는 사람들이 비명계라는 것 때문에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뭐가 망한다는 거야. 너가 집구석이나 안 망하도록 잘 챙겨. 당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응? 무슨 지분이나 있고 능력이나 있고 지지율이나 있는 양 까불고들 있어. 0. 몇 %대들이. 어? 김동연이만 1%대구만 보니까. 어? 하여튼 요즘 비명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한 매불쇼에서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만나서 빈정상하는 일은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왜 없었겠냐. 당연히 있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회동에서는 비밀 이렇게 이제 단독 둘이만 딱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이 독한 말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통합은 해야죠. 집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권 이후에도 통합, 화합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억석을 가리지 않고 오직 통합만을 외치면서 아무하고나 손잡고 그러면 회색 분자가 된다. 그러면 당원들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잡탕밥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죠.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김문수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당을 만드시든지. 따로 당을 만드신 분 계시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님 따로 당 만드셔가지고 아주 뭐 성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뭐 잘 되고 있던데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서 1%대 지지율로 훌륭하게 정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